네, 안녕하세요. 이제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언어의 자의성과 사의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사회성에서 소설 두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프린들 주세요와 책상은 책상이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결국 언어의 사회성이라 함은 사회적 약속이다. 어느 한 사람이, 어느 한 개인이 그 약속을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말했을 때 결국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 언어의 사회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그러면 이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우람이는 나무가 나무의 옛날 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제 옛글을 읽었는데 나무란 말이 있는 거야. 사전을 찾아봤더니 나무의 옛날 말이라고 하더라. 옛날과 오늘날에 나무를 부르는 말이 다른 거야? 이처럼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도 할까? 네, 맞습니다.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죠. 네,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봅시다. 이거 보면은요, 밑줄 친 말, 가람입니다. 가람. 그 말이 오늘날에는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네, 오늘날에는 가람이 뭘 나타낼까요? 뭘 보고 있나요? 네, 강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역사성과 관련된 거 우리 교과서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변한다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나무는 예전에 나무라고 불렸다. 자, 여러분들 한번 연결해 봅시다. 나무는 예전에 나무라고 불렸다. 자, 새로 생긴 말, 생성, 사라진 말, 소멸이라고 써주세요. 새로 생긴 말, 생성, 사라진 말, 소멸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러면 새로 생긴 말은 어떤 건지, 또 사라진 말은 어떤 건지, 소리나 의미가 변한 말은 어떤 건지 살펴봅시다. 그러면 나무, 예전에는 나무라고 불렸고 어리다는 예전에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어린 백성이 이루고서 홀바이셔도 해가지고 훈민정음에 보면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걸 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근래에는 어리다는 것은 어린 초등학생, 나이가 어린 학생 이렇게 나이가 어리다는 표현을 씁니다. 예전에는 어리석다라는 뜻도 쓰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네, 소리나 의미가 변했습니다. 어리다라는 말은 그대로고 나무란 말은 그대로인데 소리도 변한 경우도 있고 또 의미가 변한 경우도 있죠. 자, 그럼 이제 스마트폰, 컴퓨터, 인공지능, 네, 이런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말을 봅시다.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새로 생긴 말 생성으로 보내면 되겠습니다. 빵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없었겠죠. 하지만 빵이라는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게 생긴 거예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라는 문화가 전혀 없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야구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야구공, 글러브 네, 이런 말들이 새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개념 혹은 문화가 생겨나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온 주문, 네, 온 주문. 자, 옛날에는 온이 100이었고요. 주문은 10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이나 주문은 쓰이지 않습니다. 온이나 주문은 한글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온, 주문 한글로 쓰다가 한자어가 막 들어오는데 발음하기도 굉장히 편해. 그리고 딱 한 글자씩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라지게 됐죠. 많이 안 씁니다.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결국 온 주문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네,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는 변한다는 거 알 수 있죠.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제 그러면은 언어의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언어는 시간이 흐르며 새로 생기기도 하고 또 사라지기도 하고 소리나 의미가 변하기도 합니다. 이런 본질적인 언어의 특성을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마치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고 또 변화하다가 나중에는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언어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것이 바로 언어의 역사성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훈민정음과 독립신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훈민정음과 독립신문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한글에서요, 한글 아름답게라는 캠페인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했던 작업이 뭐냐면, 이렇게 한글 예쁘게, 예쁘게 뭐 글씨체 같은 거를 이제 배포하다가요, 이제 나중에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한글 훈민정음을 디지털화 하기도 하고요. 또, 편지, 왕과 왕후의 편지를 디지털화합니다. 또 이제 훈민정음 언해본을 이렇게 예쁘게 디지털로 이제 소개하기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독립신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읽어볼게. 조선시대에 훈민정을 만들었던 시대에는 어떻게 발음하고 또 어떻게 한글을 썼는가, 네, 그걸 살펴보도록 하고요. 독립신문 일제강점기 때에는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발음했을까라는 거, 네, 그 옛 한글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훈민정음 언해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훈민정음 언해본은요, 훈민정음의 한글 해설서인데 그것을 한글로 번역한 책입니다. 네,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봤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고요. 아,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한글을 썼구나 라고 이해하는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해서 우리 그 조선시대에 발행된 훈민정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리키는 바른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은요, 세종대왕께서 만들었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훈민정음은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어떤 원리로 어떤 글자를 만들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세종실록 25년 12월조 기사에 보면 이달에 임금께서 친히 언문 28자를 지으셨는데 그 글자는 옛 전자를 본떴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지며 합친 연후에야 비로소 글자를 이룬다. 무릇 한자와 우리나라 말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요약하지만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를 일컬어 훈민정음이라 한다. 라고 해서요, 세종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글이 언제 창제되었는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날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훈민정음, 왜 훈민정음을 만들었는지가 이 문서에 나옵니다. 훈민정음은요, 한번 넘겨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현재 서강대학교 로욜라 도서관에 소장 중입니다. 우리 은행 보면 금 굉장히 소중한 곳에다가 금고에 넣어놓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훈민정음 굉장히 소중한 문서이기 때문에 습기라든가 또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 해충이라든가 이런 거 막 존벌레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온도, 습도를 이제 관리하면서 네, 이런 것들 고문원을 잘 이제 보관해두고 있는데요. 이런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긴 어려울 겁니다. 네, 굉장히 소수의 사람만 이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옛날에는 옛날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라는 것이 각각의 어떤 지방의 관청에 보면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책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항상 그 장마가 끝나는 그때 책들을 많이 습기 같은 거에 네,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책을 항상 말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는 책을 말리는 걸 보고 아 우리도 뭐 곡식이라든가 옷 같은 거 꺼내 말리자 예, 이런 행사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서관과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입니다. 훈민정음이 유네스코에도 등재되어 있습니다. 훈민정음은 이렇게 쭉 넘기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맨 앞으로 가서 이 조선시대 훈민정음을 만들었던 시기에는 어떻게 문자를 사용했을까? 또 어떻게 발음했을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 보면은 영어 처음 배울 때 영어 뭐 ORANG, 오렌지라는 그런 글자가 있으면 오렌지라고 발음하거나 읽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글로 옆에 써놓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일단은 한자로 훈민정음이라고 써놓고요. 한글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악센트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ORANG, 오렌지라 쓰고 오렌지라고 발음하듯이 여기 악센트를 딱 찍었어요. 네네. 자, 그럼 봅시다. 네, 세종어제 훈민정음, 세종께서 만드신 훈민정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지어음이 클릭하면 자세한 거 볼 수 있대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나랏 말싸미라고 해서요. 그래서 나라의 말이라고 이렇게 해설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면 지금 우리는 높이는데요. 이거는 말의 높임이라기보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점이 찍어져 있죠? 이거는 오렌지하고 액센트를 주듯이 그때도 이렇게 액센트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지어음이 나라의 말이라고 한자로 쓰고 그 옆에 한글로 써놨어요. 또 옆에 보면 이호중국 하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과 달라 이렇게 한글로 또 써줬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소리가 중국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문장 가볼게요. 네, 또 가보면 네,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거져 홀빼이죠. 그러니까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때는 한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네, 전차 그때는 까닭이었대요. 그리고 어린은 어리석다라는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갑자기 이런 처음 보는 글씨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가요?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쓰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어리다는 거 보면요. 어린 아이, 어린 학생 이러잖아요. 네, 어린이라는 말이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로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리석다라는 말도 같이 쓰였대요. 이런 거 볼 때 언어의 역사성, 언어가 그때 당시에는 어리다, 어리석다가 같이 쓰였는데 지금은 어리다라는 게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로 그 의미가 달라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뭐 뒤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언어의 역사성,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읽었을까를 알아봤습니다. 훈민정음 살펴봤습니다. 자, 훈민정음을 그러면 좀 더 한눈에 볼 수 있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방금은 훈민정음은 원문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걸 한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한글만 또 모아놨습니다. 네, 이렇게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중국에 달라.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렇게 했는데요. 나라의 말이 중국에 달라인데
중국과 달러로 지금 쓰이고 있죠. 네, 에와 가가 다르게 쓰이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훈민정음 네, 왜 만들었는지 이유라던가 또 몇 개의 글자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독립신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훈민정음에 비해서 독립신문은 한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네, 이렇게 네, 독립신문의 네, 처음 창간호를 볼 수가 있는데요. 봅시다. 우리가 독립신문을 오늘 처음으로 출판하는데 조선 속에 있는 내외국 인민에게 우리의 주의를 미리 말씀하여 아시게 하노라 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신문이 일제강점기 때 나왔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네, 돼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네, 번역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 이제 바꿔서 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편벽되지 아니한 고로 무슨 어떤 당에도 상관이 없고 상하 기천을 달리 대접하지 않고 모두 조선 사람으로만 알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조선이 조선 이렇게 돼 있고 사람으로 알고 조선만 위하여 하여가 이렇게 표시된 거 알 수 있죠. 공평하게 인민에게 말할 것인바 우리가 서로 서울 백성만 위할 것이 아니라 조선 전국 인민을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대신 말하여 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네, 독립신문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렇게 표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하시는 일을 백성에게 전할 터이요. 백성을 백성이라고 쓴 걸 볼 때 아까 그 어린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 글씨랑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백성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쓸 때는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제 맞춤법을 통일하고 한글을 정비하는 그 조선어학회 그 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표기되는 말과 그 실제 언어로 그러니까 글씨로 써 있는 말과 실제 발음되는 말을 좀 일치하자라는 네,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정비하게 되고 그래서 한글 맞춤법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발음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그대로 적게끔 네,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독립신문 창간호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네이버에 보면은요, 옛 한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왕가의 편지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어의 역사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